안녕하세요. 축구용품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구는 하고 싶지만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다양한 풋살구장과 플랫풋볼 같은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11대11 풀코트에 비해서 장소와 인원을 구하기 쉬운 풋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장에 맞는 풋살의 인기 역시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경무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풋살화 탑5를 한번 선정해보았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순위와 관계가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용품의 모든 것이 선정한 나이키 가성비 풋살화 나이키 팬텀 베놈 프로의 탑5입니다. 가격은 129,000원에 9,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으며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선호하는 팬텀 베놈의 상급 버전 풋살화 라인입니다. 270 기준으로 246g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어퍼에는 정확한 터치와 슈팅을 위한 고무 텍스처가 덧대어져 있고 나이키 스킨이 적용되어 말랑말랑한 어퍼를 갖고 있습니다. 신축성 있는 니트 소재가 발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어퍼가 얇은 편이라 직관적인 터치감을 중요시하는 느낌입니다. 뒤꿈치에는 나이키 런닝화에서 볼 수 있는 나이키 줌이 적용되어 짧은 인조잔디에서 안정적인 쿠셔닝을 제공하며 트라이스타 패턴으로 이루어진 스터드의 내구성 역시 좋은 편에 속합니다. 풋살을 하면서 날렵한 움직임과 묵직한 슈팅을 동시에 원하는 멋진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께 권할 수 있는 팬텀 베놈 프로 터프화였습니다. 아디다스 X는 19세대로 넘어오면서 풋살화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끈이 없는 플러스 최상급 라인이 있었지만 19세대에는 끈이 있는 .1 라인까지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시된 아디다스 X 19.1의 풋살화는 169,000원에 270 기준 267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퍼에는 18세대부터 사용해왔던 스피드 메쉬가 그대로 사용되어 부드럽고 편안한 착화감을 주고 발등부터 힐컵으로 이어진 얇은 클로우 카라 덕분에 일체형 텅임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 18 플러스 터프화 라인보다 발을 잡아주는 타이트함이 적어졌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18.1 터프화와 19.1 터프화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아웃솔이 변경되었다는 점인데요. 19.1에는 과거 아디다스 풋살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육각형 패턴의 고무 아웃솔이 사용되었습니다. 스터드의 내구성은 높이면서 짧은 인조잔디에서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변경한 게 아닐까 싶네요. 또 하나, 18 플러스에는 부스트 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19.1의 경우에는 뒤꿈치에만 부스트 폼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X 19.1의 풋살화는 한 명쯤은 꼭 신고 있는 베스트셀러 풋살화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머큐리얼에서는 슈퍼플라이 7의 풋살화와 베이퍼 13 프로 풋살화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허나 199,000원이라는 고가의 엘리트 라인인 슈퍼플라이 7은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격과 기능을 동시에 잡은 베이퍼 13 프로 터프화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129,000원이며 270 기준에 267g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무게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슈퍼플라이 7 엘리트보다 더 가볍습니다. 슈퍼플라이 7과 달리 발목 카라가 없는 디자인이며 일체형 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발을 넣는 입구 부분이 좁고 일체형 텅이다 보니 착용하기에는 약간 힘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착용했을 때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착용감이 일품인데요. 서큘러 니트라는 소재를 어퍼에 사용하여 부드러운 어퍼의 촉감을 느낄 수 있었고 어퍼의 겉면에는 자글자글한 돌기들이 있어 터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베이퍼 13 프로는 12 프로와 다르게 아웃솔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이키 스포츠 리서치 랩에서 진행한 선수들의 움직임 분석을 바탕으로 탄생한 고무 밑창이 사용되었으며 스터드는 불규칙적인 사각형 스터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저로서 한 줄 평을 남긴다면 발이 적응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적응을 끝낸다면 진가를 발휘하는 머큐리얼 베이퍼 13 프로의 풋살화였습니다. 동양인의 발에 잘 맞고 천연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즈노 라인은 국내의 풋살러들에게도 애용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추경모는 미즈노 모렐리아 2 AS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은 169,000원, 275ml를 기준으로 253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천연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나갈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렐리아2 AS는 볼터치가 많은 앞쪽 어퍼에 두툼한 캥거루 가죽을 발의 옆라인을 잡아주기 위해 중후반 부분에는 인조 가죽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 내구성과 착용감을 모두 살렸습니다.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가죽이 사용자의 족형에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에 편안함 착화감을 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미드솔에는 쿠셔닝을 넣었고 고무 아웃솔도 블레이드와 원형, 방향 전환에 용이하게 배치해서
인조 잔디에서도 미끌림 없는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인조 가죽에선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면 미즈노 모렐리아 2 AS를 신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이미 한번 추경무에서도 가성비 축구화로 소개해드렸었던 아디다스 코파 19.3입니다. 풋사라에 많은 돈을 쓰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어느 정도는 기능을 갖춘 풋사라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코파 19.3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정가는 99,000원이며 275 기준으로 304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급 축구화는 아니다 보니 무게가 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파 19.3 풋사라는 장점 역시 확실하기 때문에 가성비 풋사라로 뽑히게 되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풋사라는 대부분 발볼이 좁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코파는 아디다스의 다른 사일로와 비교해서 넓은 발볼과 두툼한 천연 소가죽 어퍼가 있어 호평이 많았던 풋사라입니다. 특히 쿠셔닝이 있는 앞쪽 어퍼는 볼터치와 슈팅에도 느낌이 훌륭했습니다. 아웃솔은 논마킹 기술이 적용되었고 짧고 뭉툭한 고무 스터드를 사용해 접지력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풋사라의 내부에는 브리또 텅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을 돕는 고무 밴드가 있고 메쉬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모여 착용감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잘 느껴지는 풋사라입니다. 이 풋사라 역시 실제로 착용해본 결과 발을 정말 잘 받고 천연 소가죽 어퍼에서 오는 편안함이 보급형 축구화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성비가 훌륭한 풋사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풋살의 시대, 여러분의 발을 책임질 보호 장구를 잘 선택해서 부상 없이 즐거운 풋살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